민물에서 태어나지만 대부분의 생애를 바다에서 보내는 연어. 하지만 산란할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연어의 본능. 우리나라 연어가 돌아오는 회귀율, 생존율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0.63% 정도 됩니다. 귀향에 성공한 연어는 1000마리 중에 고작 6마리.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인들의 식탁에서 환영받고 있는 연어. 연어의 회귀율을 높이고 우리의 소중한 어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근에 발표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연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식점 메뉴 선호도에서 연어를 재료로 한 음식들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연어의 대부분은 수입산이다. 생연어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노르웨이 연어의 한국 수입량은 지난해에 비해 45% 증가했다는데, 그렇다면 국내산 연어를 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수소문 끝에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고성군. 항구에 도착하니 분주하게 포획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거대한 그물을 항구 앞 양식장에 던져놓는다. 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물을 한쪽으로 몰아 물고기를 건져낸다. 펄떡이는 고기들, 모두 양식에 성공한 연어들이다. 잠시 후 이 연어들을 싣고 갈 연어 수송 트럭이 도착했다. 사람들의 손길이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한다. 그물로 모은 연어를 뜰채를 이용해 건져내는데, 큼지막한 연어, 이 펄떡이는 움직임을 보면 싱싱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크기는 지금 보니까 50, 60cm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크기는 약 60cm 정도고 몸무게가 3kg 전후입니다. 네. 이거면 그 뭐냐, 몇 년생이에요? 민물에서 1년 자라고 바다에서 1년을 키워서 총 2년 자랐습니다. 네, 저희가 양식을 하게 된 이유는 연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강원도에 회귀하는 연어는 그 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양식을 하게 됨으로써 수입 연어를 대체하고 나가서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 국가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양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포획량은 부족한가요? 잡는 거는? 네, 잡는 양은 해마다 줄고 있어서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가두리로 양식을 하게 됐습니다. 연어의 양식 과정은 쉽지 않았다. 먼저 캐나다에서 들여온 은연어 알을 육상 민물 양식장에서 1년간 키워냈다. 그리고 다시 고성 봉포항 앞바다로 옮긴 후 1년 동안 200g의 치어를 4에서 5kg의 성어로 키워냈다. 연어는 17도씨 이하인 환경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수온이 크게 오르는 동해바다에서는 양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특수 제작한 가두리 양식장을 항구에서 5km 떨어진 외항 쪽으로 띄우는 것이다. 수심 25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침식 가두리는 보통 때는 물 위에 띄워놓지만 유사시에는 수면 아래로 침하시킬 수 있다. 덕분에 가두리장의 수온을 15에서 18도씨로 유지할 수 있고 연어 양식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양식에 성공한 싱싱한 활연어들. 거의 5kg까지 자라면서 수입산 연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추었다. 그러면 이 지금 5톤 정도 되는 연어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 연어는 육지에서 약 5km 떨어진 봉포 외해 가두리 양식장에서 가져온 연어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키워서 이번에 처음으로 상업 출하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가두리에서 양식한 국산 연어 500톤이 시장으로 출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간 2,000톤의 연어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연어를 맛볼 수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연어의 대량 양식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연어. 하지만 이제는 국내산이란 이름표를 달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양식에 성공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잡은 자연산 연어는 없는 것일까? 수년째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 임관식 씨를 만나보았다. 제가 노르웨이 연어가 유명한 건 아는데 국내에도 연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없었나요? 국내산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산이 있는데 개체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불규칙한 형성이 있어가지고 시장성 개혁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귀성 어족인 연어는 고향을 떠나 일본 북해도와 베링해를 거쳐 북태평양에서 성으로 성장한 후 다시 알을 낳으러 자신의 고향을 찾는다. 우리나라 연어의 고향인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바다와 인접해 하천 폭이 비교적 넓고 수량이 풍부한 남대천 하구는 바다에서 돌아온 연어가 민물로 적응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9월) 하순부터 산발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던 연어들은 남대천 하구의 물길이 바다로 열리는 (10월) 중순부터 줄을 이어 이곳에 도착한다. 연어들이 마지막 생을 고향에서 보내는 것이다. 바다에서 민물로 들어오면서 연어의 몸에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생긴다. 몸이 밝고 화려한 혼인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수컷의 경우는 윗턱과 아래턱이 길어지면서 갈고리 모양으로 휘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생긴다. 연어는 산란을 위해 고향에 돌아온 날부터 오직 물만 삼켜서 아가미 쪽으로 내보낸다. 마치 먹는 일을 잊은 것처럼 암수가 똑같이 굽는다. 이런 배고픔과 몸이 돌에 긁히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최종 목적지인 상류로 이동하는데, 하지만 곳곳에 연어의 귀환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강을 가로지르며 물고기의 이동을 막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바로 보다. 오직 산란을 위한 목적으로 갖은 고생 끝에 고향에 도착한 연어. 다 왔나 싶었더니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보는 연어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들의 이동도 방해한다. 그 대안으로 설치된 것이 바로 이 어도.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 생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역시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이기에 물고기들이 어도를 이용하기는 쉽지가 않다. 또한 이 어도를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는데, 차라리 보를 제거하는 것이 환경이나 물고기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은 아닐까. 제작진은 담당자를 만나서 보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농업용 용수를 공급을 하는 것도 있고, 원래 목적은 이제 그거였지만 현재 들어 부가적으로는 여름에 막 물이 많이 내려오고 홍수 때 토사 같은 거가 갑자기 밀려 내려오는 것도 방지가 되고, 그 물도 뭐 막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도 방지가 될 뿐더러 여기에 어느 정도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지하수를 이렇게 뽑게 되면
그런데도 많은 도움이 있어가지고 뭐 고기를 생각하면은 당장이라도 이거 없애버리고 싶지만 뭐 그런 효과, 농업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 때문에 그 없애는 것도 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럼 비용이 들더라도 어도를 만드는 게 옳은 방법이겠네요. 아, 뭐, 예, 그렇습니다. 예. 하천의 물을 이용하는 것은 물고기들뿐만이 아니다. 남대천 물줄기를 따라 농사를 짓는 동네 사람들. 연어의 생존을 가로막는 보가 농민들에게는 농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인간과 동물의 공존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보를 유지하면서도 연어가 산란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남대천 하류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센터장님, 여기는 무슨 하천인가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연어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양양 남대천입니다. 양양 남대천 이곳은 지금 바다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약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 위쪽으로는 남대천이 시작하는 곳에서 한 20km 정도 됩니다. 이 남대천에는 맑은 물과 또 하천폭과 길이를 가장 이렇게 동해안에서 크게 가지고 있는 하천이다 보니 연어가 올라오는 곳이 가장 양이 많고요. 우리나라 전체 그 어린 연어 방류량이 약 한 75%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연어의 모촌 하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남대천을 찾는 연어들은 자신의 고향인 하천의 상류까지 올라가기가 힘들다. 어쩔 수 없이 하류에서 산란을 마치고 생을 다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는 연어의 산란도 또 수정란의 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데 있다. 곳곳에 산란을 마치고 죽어있는 연어들이 눈에 띄었다. 힘겹게 고향까지 와서 산란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생각하면 연어의 일생이 가혹하기만 하다. 지금 저기 연어도 보이고요. 여기 죽은 연어도 보이네요. 예. 연어는 일생에 한 번 산란하고 죽습니다. 근데 산란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이 강에서 미리 산란을 이제 한 연어들은 산란하고 난 다음에 한 5일 이내에는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어가지고 저기에서 부패가 됨으로 인해서 저기에서 먹이 생물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제 어린 연어가 태어나면은 어미 연어의 몸에서 난 먹이 생물을 통해서 자기가 영양을 흡수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태 하천에서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미 연어가 죽어도 이렇게 하천에 놔두고 나중에 먹이가 이렇게 발생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남대천 하류에는 조금 특별한 어도가 있다. 연어들은 농업용 보로 가로막힌 상류로 올라가는 대신 이 어도를 따라 하천을 거슬러 오른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이 어도는 연어를 냉수성 어류센터 사육지를 향해 스스로 들어오게 만든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물냄새를 따라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는 자연스럽게 인공 부화장을 향한다. 이곳은 연어의 인공 수정과 부화를 맡고 있는 내수면 생명자원센터. 어도를 따라 들어온 연어들을 다시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본격적으로 인공 수정 작업이 시작된다. 인공 수정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연어의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일이다. 겉모습으로도 충분히 식별 가능하지만 산란기의 연어는 무척 무겁고 거칠기에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지금 암컷과 수컷은요, 이게 바다에 있을 때는 이 채색이 은회색을 띱니다. 은빛을 띠고 있는데 하천으로 올라오면은요, 이렇게 혼인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산란기가 가까이 됐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암컷은 주둥이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고 이빨이 그렇게 사납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컷은 위턱과 아래턱이 심하게 구부러지고 이빨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암컷은 복부가 상당히 말랑말랑하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컷은 또 이 체폭이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암컷은 통통한 유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되겠죠. 예, 예. 이게 지금 거의 한 60cm 정도 되는 예, 예. 모노포드인데요. 보통 60cm가 넘네요.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어미 연어는요 2년에서 5년 산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3년에서 4년 산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면은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그런 어미 연어가 되겠죠. 예, 크기로 볼 때. 예. 수컷의 지느러미를 자르는 이유는 향후 DNA 대조를 위해서다. 인공 부화된 연어가 방류됐다가 몇 년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유전자 분석을 통해 정확한 회귀율을 파악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연어의 자원화 작업을 위해서 산란기 연어의 무게와 길이를 꼼꼼히 기록해 데이터화시키고 있다. 58.8, 54.9, 56.8, 53.2. 크기 측정하는 거는 이게 그동안 이제 계속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크기의 연어들이 올라오는지 그걸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가랑이 체장하고 체장을 측정합니다. 연어의 인공 수정 과정은 간단하다. 먼저 암컷의 배를 갈라 알을 모은다. 그 후에 암컷에서 채취한 알에다 수컷의 배를 눌러 정액을 짜낸다. 통 안에서 알과 정액이 섞이면서 저절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한 45년 동안 했던 자료를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은 우리나라 연어가 돌아오는 회귀율, 생존율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0.63% 정도 됩니다. 1000마리 보내서 6마리 정도 돌아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작은 양이 꾸준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동해안에 연어가 자원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 우리 1%만 해도 굉장히 작다 그러는데 0.6%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것을 오랜 시간 꾸준히 저희들이 한 45년 이렇게 50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동해안의 연어가 자원화되고 그 자원화된 연어를 가지고 동해안 어민들이 이용해서 소득으로 부과하고 저희들이 생태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연어의 수정란은 부화하는데 약 50에서 60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죽어버리는 수정란을 하나씩 걸러내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 수정된 지 30일이 지나면 수정란 안에 조그마한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씩 연어의 치어가 수정란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연어는 완전히 부화가 된 후에도 약 50일 정도는 치어장에 머물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약 1g 정도 자라면 남대천으로 방류되고 그곳에서 한 달 남짓 적응 훈련이 끝나면 이제 또다시 바다를 향한 긴 여정에 나서는 것이다. 연어가 자연스럽게 재생산이 될 수 있는 확률은요 굉장히 낮습니다.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하천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기에 대해서 다 다르겠지만은 심하면은 1%도 못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요. 또 인위적인 방법을 기한다 그래도 10% 이상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을 기해서 짧은 시간에 하게 되면은 약 한 85%에서 86% 정도 저희들이 지금 생존율을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자원량을 늘리는 방법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남대천에 좋은 하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자연으로 돌리고 자연스럽게 자연 산란장을 조성해서 생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본래의 방식과 습성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산업화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환경 변화는
연어를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껏 생태계의 악순환을 가져왔던 인간의 개입이 남대천 연어의 인공수정을 계기로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